자, 시작해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물질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물질의 기원. 그래서 빅뱅 우주론. 기억나는 거 뭐 있어? 빅뱅 우주론.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기본 입자. 빵 터져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기본 입자가 형성이 돼서 힉스 입자라는 애가 걔네들한테 뭐를 줬다 그랬어? 질량을 주고 지는 빛으로 사라졌다 그랬죠. 질량을 받으니까 걔네들이 무슨 힘이 생겨? 중력이 생긴다고. 중력이 생기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고. 그래서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UUD 양성자, UDD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가 또 뭉쳐서 핵이 됐어. 그 핵이 3분에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38만 년 후에 전자가 붙들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핵이 만들어진 그 3분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그랬어. 근데 그때가 몇 대면? 12대 1. 질량비로는 그게 3대 1.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진 게 질량비로 3대 1 정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 팽창해버리니까 더 이상 안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은 우주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는데 그게 다 3대 1이야. 우리 문제 풀다가 은하가 계속 생긴다 그러죠. 은하는 생길 수 있어. 근데 수소하고 헬륨은 3대 1이야. 이렇게 된 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 다음에 38만 년쯤 돼가지고 빅뱅 후에 38만 년쯤 돼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제 충분히 팽창할 만큼 팽창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적어져서 이놈의 전자가 이제 희마리를 잃은 거지. 그래서 원자에게 들러붙은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는 이제 어떻게 되니? 전자가 2개 붙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전자들이 발광을 하니까 그 빛들이 전자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물질하고 빛이 분리가 안 됐었는데 38만 년 때는 그때 온도가 몇 도? 3000K. 그때는 전자가 활발하지 못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에게 붙들려 버리니까 우주가 빈 공간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투명해지더라. 그때부터 빛이 새나가기 시작한 거야. 우린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게 우주 전역에 거의 골고루 분포하더라. 그걸 펜저스 윌슨이라고 하는 두 과학자가 WMAP 위성으로 우주 전역에 사진도 있죠. 거의 골고루 퍼져 있는, 완벽하게 균일하진 않아. 그냥 적당히 골고루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 앞으로 계속 팽창할 거니까 온도는 3K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것이다. 파장은 더 길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7.3cm인데 더 길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3대 1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걸 가지고 그게 이제 가모프가 최초의 가설을 세울 때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증거 자료를 잡아낸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을 밀어내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 실리게 된 거다. 그게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된 거다? 수소하고 빅뱅에서 시작돼서 시작은 솔입자부터 출발한다. 기본 입자부터 출발한다. 기본 입자 우리가 배운 거 뭐뭐 있어요? 솔입자 2개. 업컬크하고 다운컬크. 그 다음에 경입자 누구 있죠? 전자.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 기본 입자라고 한다. 딱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검출하는 과정, 우리가 밖을 나갈 수 없으니까 수소하고 헬륨을 뭘로 검출했다 그랬어?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가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선 스펙트럼에는 두 종류가 있대.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어떻게 돼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 컬러풀한 선이 나오더라. 흡수 스펙트럼 뭐예요? 저온의 기체를 별빛이 통과할 때 그 안에 저온의 기체 성분에 들어있는 애만 흡수되니까 거기만 까만색 선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선의 위치가 정확히 딱 맞으면 그게 성분 원소를 알아보는 거. 선의 굵기는 상대적인 질량을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선의 굵기를 통해서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알아냈다. 그게 1단원의 전부예요. 자, 오늘은 이제 2단원 할 거야. 2단원의 제목은 뭐냐면요. 자, 빅뱅 우주론에서 물질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건 무슨 물질이 만들어졌어? 어떤 원소가 만들어졌어?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 근데 우리 지구에는 지금 니네가 입고 있는 옷이나 뭐 이런 나무 수도 없이 많은 원소 몇 개? 주기율표상에서 니네 아직 주기율표 안 배웠죠? 주기율표상에 118개 원소가 있어. 그거 지구에 다 있는 애들이야. 물론 118개 중에 한 10개 정도는 실험실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소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100개가 넘는 원소들이 지금 지구의 자연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게 어디서 왔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야. 자, 빅뱅 우주론에서 만들어진 건 수소하고 헬륨까지밖에 안 만들어졌어. 다른 원소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 거냐? 그걸 제목을 우리는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라고 제목을 잡아놓은 거야.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어디서 왔을까요? 별의 진화를 통해서 왔다. 별의 진화를 통해서 왔다. 그래서 아까 니네들이 문제 풀 때 은하가 계속 생긴다는 얘기가 이 별의 진화를 통해서 계속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별들이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니네 뭐 누구를 얘기할까? 니네 잭스키스를 아니? H.O.T를 아니? 잘 모르지. 뉴진스는 알지? 그거야. 선생님 시절은 소방차야. 니네 소방차는 누군지도 모르죠? 조용필 전용록이야. 모를 거야 아마 누군지. 옛날 고리적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스타야. 사라졌어. 지금 새로운 BTS도 이제 군대 가버렸잖아요. 다시 복귀하면 인기가 있을까? 있겠지? 없을까? 아미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있을 거야. BTS도 어찌 보면 니네들한테는 한물 갔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보이그룹은 모르겠어요. 선생님 주변에 여학생들이 보이그룹에 대해서 열광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갖고 보이그룹은 어떤지 모르겠네. 근데 계속 변하잖아. 이 연예계에도 계속 스타가 있다가 반짝거렸다가 사라지고 반짝거렸다고 사라지고. 이게 좀 비슷하지 않냐? 자연계에 있는 별도 똑같아요. 번성했다가 사라지고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계속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밑바탕이 되는 애가 누구야? 처음에 수소하고 헬륨이었어. 그 수소하고 헬륨 가지고 계속 뭔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됐다는 설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성운설이다 이렇게 그래. 별이 만들어지는 가설을 성운설이라 그래. 근데 좀 너무 광범위하잖아 우주를 보기에. 그러니까 그건 법칙이 아니고 설이에요. 뭐 조석설도 있고 성운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운설이 대표적인 별의 진화를 설명하는 가설이다. 그래서 별의 진화 그러면 중요한 단어죠. 인간의 진화, 별의 진화할 때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별의 진화를 에볼루션이라 그래. 진화를. 그래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별의 일생인 것이지. 그러면 오늘 별의 진화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야. 그러면 결론부터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결론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자, 1번 결론부터 갈게요. 1번 탄소의 형성이야. 2번 거꾸로 썼네. 철의 형성이야. Fe를 철이라고 하죠. 철의 형성이야. 3번 이거의 생성이야. 얘는 뭐냐면 골드예요. 금이죠. AU는 원소기호로 이렇게 써. 얘는 실버, 은이죠. 얘는 뭐죠? 우라늄이야. 굉장히 무겁거든요. 우라늄이 92에 238, 235 뭐 이래요. 이런 애들이야. 굉장히 무거운 애야. 저기 질량수니까. 금이 92번인가? 뭐 정확히 모르겠다. 번호는. 이 정도인데 은이 108인가 그럴 거야 아마. 꽤 무거운 원소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없어.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뭘로? 별의 진화로. 별의 진화로. 그럼 별이 진화되는 걸로 이런 무거운 원소. 왜 무거운 원소야? 우리 수소나 헬륨에 비해서 얘네들은 되게 무거운 원소거든. 탄소가 6번이야. 그리고 12야. 우리 표시하는 방법 배웠지? 원자 번호는 6번이고 즉 양성자 수가 6개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12개니까 중성자 수는 6개인 거야. 저렇게.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탄소는 사실은 헬륨 3개가 핵융합하면 탄소 1개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헬륨 3개가 핵융합을 하면 탄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얘네들은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전부 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된다? 핵융합에 의해서. 근데 이 과정이 전부 다 뭐야?
별의 진화를 통해서 일어나더라. 수업 끝. 이게 전부예요.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자, 그러면 이제 별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우리 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별의 진화에 관련된 가설이 성운설입니다. 성운설. 선생님이 한자는 잘 못 쓰지만 한번 써보자. 별성자야. 날일자에다가 날생자라면 별성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루문자야. 이렇게 성운. 별과 별 사이에 구름처럼 생긴 물질을 성운이라 그래. 이 성운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성간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성간물질이라 그래. 성간물질의 정체는 뭐가 있냐면 먼지, 가스, 티끌 이런 애들이 있어요. 먼지, 가스, 티끌이 우주에 떠돌아다녀. 구름처럼. 그걸 우리는 성운이라 그래. 그런데 이 성분이 또 오늘의 핵심이죠. 얘네들이 무슨 성분이냐면 행성상 성운. 1번, 2번 초신성, 폭발, 잔해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들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성간물질 또는 성운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성운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성운이 여기 있어요. 처음 출발이. 자, 이제 성운입니다. 이게 성운이야. 성운 중에 어떤 성운이 있냐면 여기에 저운, 고밀도야. 이렇게 되어 있어. 저온 상태고 고밀도야. 야, 저온이면 어때요? 좀 춥지? 분자들이 추우면 어떻게 되죠? 모여. 활발하게 움직이면, 온도가 높으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는데 온도가 낮으면 뭉쳐. 그래서 고밀도야. 그런데 주변에서 우연찮게 초신성 폭발을 해버리는 거야. 초신성 폭발을 해버려. 옆에서. 지금 자 구름처럼 좀 뭉쳐있는 성운이 있는데 옆에서 우연찮게 별이 진화하면서 초신성이 빵 터져버린 거야. 얘가 훅 그 에너지를 받는 거지. 그래서 그거의 에너지를 받아갖고 얘가 집중이 된 질량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성운이 뭉쳐요. 얘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질량 집중 현상이 일어난다. 이 질량 집중 현상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으로 뭉쳐 밀도가 좀 있는 애였기 때문에 안으로 뭉치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뭉치다 보면 여기 안에 내부에 어떻게 되니? 열과 압력이 집중되겠지. 이 열과 압력이 생길 거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로 몰려요. 가운데로 몰리면서 이렇게 질량 집중 현상이 생기면서 가운데로 몰리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회전력이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각운동량이라 그래. 니네 스케이트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때 회전할 때 몸을 안으로 쫙 움츠리면 굉장히 빨리 돌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돌다 보면 안으로 질량이 집중하는 거야. 또는 질량이 집중하면 회전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몸을 싹 풀으면 어떻게 돼? 회전력이 약해지잖아. 몸을 안으로 쫙 몰리면 어떻게 돼? 빨리 돌잖아.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회전력이 생기면서 안으로 몰리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애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드디어 스스로 빛을 내게 되더라.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시별. 이제 드디어 별이라는 칭호를 갖게 돼. 별은 뭐예요? 항성이죠.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애야. 별. 선생님이 아직도 꿈을 못 버렸다 그랬잖아. 선생님 이 나이 먹고 스타 강사가 되는 게 꿈이야. 근데 이게 반짝거려야 될 거 아니오. 선생님 아무리 반짝거리려도 반짝거리지가 않아. 니네 책임져. 나 스타 강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맨날 수업 시간에 저 별을 그리는 줄 알아? 내가 오죽 답답하면 내가 내 염원을 일단 스타 강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맨날 별을 그리는 거야.
니네 그래서 필기할 때도 맨날 나처럼 별을 그려줘. 우리 선생님 스타 강사 만들어야지. 계속 그리세요. 니네 몫이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이제 글렀어. 미안해, 글렀어. 내가 스타 강사가 되기는, 혼자 노력해서 되기는 힘들어. 이제 니네들밖에 없어. 여기서 니네들이 서울대를 막 가잖아? 그럼 선생님 자동으로 스타 강사가 될 수 있거든. 이제는 선생님 자력으로는 어려워졌어. 나이도 먹고. 그리고 이게 반짝거리지가 않아.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어떻게 반짝거려. 이제는 방법은 니네들이 스타 학생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니네들이 내 옆에서 반짝반짝거려주면, 니네들이 초신성 폭발을 해주면 내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반짝반짝거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남았어. 제발 니네가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스타 학생이 좀 돼줘.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필기할 때 저 별표를 그리는 거는 니네들이 스타가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리세요.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스타가 될 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잖아. 그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필기할 때마다 별표를 잘 그리세요. 알았지? 근데 염원을 담아야 돼. 나는 서울대 갈 거야. 나는 연대를 갈 거야. 그럼 우리 선생님은 자동 스타 강사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그지? 선기야, 열심히 해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돼서 스스로 빚을 내는 항성이 된 거야. 이게 우리한테 있는 애가 누구야? 태양이잖아. 우리 태양계에 있는 유일한 항성이 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가 태양이야. 수금지화 목토 천에는 행성이야. 플래닛이야. 걔네는 빚을 낼 수 없는 애들이야. 그냥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애들이야. 별 주변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원시별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회전력이 생겨서 어떻게 해도 돌더라. 이렇게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 양쪽 옆으로는 안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중력 수축이 있으니까 계속 원시별은 어떻게 돼? 크기가 작아져요. 크기가 작아지면서 계속 안으로 뭉치는 거야. 왜? 힘이 뭐밖에 안 작용하니까.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수축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겠어? 그 안에 열과 압력이 계속 압축이 되겠지. 그러니까 빚을 내는 거야. 우린 그걸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순서가 원시별 단계를 거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 내부 온도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0만 K에 도달을 하죠. 이 1000만 K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시별의 내부가 온도가 1000만 K 상상도 못하는 온도죠. 엄청나게 이 1000만 K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떻게 되면 4개의 수소가 1개 헬륨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질량 결손 에너지라 그래. 나중에 또 배울 거야. 이 질량이 여기로 4가 되면서 질량이 좀 줄어요. 그 줄은 만큼이 뭘로 되냐면 에너지가 MC 스퀘어 이런 식이 있다 그랬죠. 아인슈타인 식인데 이 질량 결손 에너지로 만들어져서 나오더라.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주계열성 단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시별로 출발해갖고 주계열성 단계를 거치는데 이 주계열성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별의 진화 단계는 어떤 별의 진화 단계냐면 첫 번째로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의 진화 단계를 나타내는 거야.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이 만들어질 때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기혈성이 태양이거든? 이게 지금 100억 년 정도의 수명을 갖죠. 지금 우리 태양은 50억 년 살았어. 앞으로 50억 년 더 살 거야. 그래서 주기혈성 단계인데 100억 년의 수명을 갖는다. G2 계열이라고 합니다. G2 계열이면 표면 온도가 약 5800K 정도 되는 이런 별이야. 이게 태양입니다. 스펙트럼 계열로는 G2 계열이라 그래. 그냥 저거만 놓으세요. 나중에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되지.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주계열성은 어떤 식의 크기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 이게 주계열성이라 한다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원시별일 때는 중력수축만 있다 그랬죠. 중력수축만 있다 그랬어. 중력수축만 있다 그랬어. 이걸 우리는 중력수축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부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저기를 한다 그랬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그랬지.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 밖으로 뱉어내야 되잖아. 내부 압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내부 압력이 밖으로 이렇게 내뱉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내부압이라고. 이 내부압의 정체는 뭐라고요?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주계열성은 이 크기랑 이 크기가 같은 거야. 이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끌어당긴 거랑 안에 이제 온도와 열과 압력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밖으로 뱉어내지.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거랑 뱉어내는 거랑 똑같아진 거야. 그래서 이 주계열성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크기가 변하지 않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0억 년 동안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태양의 크기가 지금 거의 일정한 거예요. 이게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랑 밖으로 뱉어내는 거랑 똑같아서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 정역학적 평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아만 두세요. 정역학적인 평형이다.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원시별하고는 달라. 원시별은 뭐밖에 없어? 중력수축밖에 없다 보니까 아까 어디 있어? 중력수축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크기가 계속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 열과 압력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된다? 이제 1000만 K 도달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랑 뱉어내는 거랑 크기가 같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줄어들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는 거지. 이게 주계열성의 특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과정이 이렇게 되고 이제 100억 년이 지나면 자, 원시별 거쳐서 주계열성이 됐어. 100억 년이 지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내부에 수소가 소진됩니다. 소진. 야, 소진이란 말이 뭐니? 화진, 소진이가 뭐냐? 소진. 다스. 오, 잘하네. 소진이 선생님 첫사랑 이름이에요. 예뻤는데. 성기, 첫사랑 이름이 뭐야? 첫사랑이 없어? 아직 없어? 뭐 했어? 첫사랑도 없어. 보통 유치원 때 첫사랑 있지 않아? 없나? 첫사랑 있어? 은호? 아, 있나 보다. 없어? 뭐 했어 도대체? 화진이는 없지? 저번에 없다고 커밍아웃 했잖아. 가은이는 있어? 없어? 없어? 은채는? 있네. 있구만. 선생님은 첫사랑만 10명이에요. 그래서 소진이가 선생님 첫사랑 이름이야. 예뻤어요. 그래서 늘 생각이 나. 자, 수소가 소진됐어. 수소를 소진 다 써버린 거야. 수소가 다 쓰여버린 거야. 그럼 더 이상 수소 핵융합은 안 하지. 그럼 전부 뭘로? 내부는 전부 뭘로 바뀌었을까? 헬륨. 내부는 전부 헬륨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니네 그 호두 알아? 호두? 호두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나이 드시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혈액순환 잘 되게 하려고 손으로 갖고 손 장난감으로 쓰시잖아. 이렇게 갖고 돌돌돌돌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호두를 처음 샀을 때는 속에 호두 알맹이가 거기에 딱 뇌 들어있듯이 차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너무 오래 갖고 있다 보면 이제 수분이 증발하니까 안에서 그게 떨어져. 그래갖고 나중에 흔들면 흔들려요. 따각따각따각 말라가지고 안에가 이렇게 수축이 돼서 흔들린다고. 호두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흔들어 보면 호두에서 따각따각 소리가 난다고요. 이게 수분이 다 빠져버리면 그래. 마치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얘가 어떻게 된다?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 원자래. 별이 이렇게 있는데 별이 이제 어떻게 돼? 내부에 수소가 다 쓰여버려갖고 이제 뭘로 바뀌냐면 적색 거성으로 바뀌어. 적색 거성이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제 별이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끝나가는 거야. 이게 주계열성이 거의 90% 이상의 시간을 주계열성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별이 끝날 때쯤 되면 적색 거성이 됩니다. 야, 이거 봐봐. 적색 거성이야. 색깔은 빨간색이고 거성이야. 굉장히 크다는 뜻이죠. 거성. 박명수 회사 이름이잖아. 거성 엔터테인먼트. 박명수가 사장인 그 거성, 별이 큰 별이란 뜻이에요. 거성. 적색이야, 근데. 그러니까 그려볼까? 적색 거성이니까 얘가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겉표면은 빨갛고 얘는 무슨 색이야? 5800도면 G2 계열이면 주황색이다. 니네 태양이 주황색인 거 알지? 근데 얘는 이제 뭐야? 빨강색이요. 지구과학에서 배워요. 나중에 이거 계열이 M 계열이야. 참고로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면 온도가 몇 도냐면 3000K 정도밖에 안 돼. 빨간색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성이니까 저게 왜 저렇게 커졌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된다? 안에 누가 있어? 헬륨. 누가 있어? 헬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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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거야. 수소가 다 소진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네들 가만히 있거니 헬륨끼리 또 부딪히겠지. 그래서 질량 수축이 일어나겠지. 그럼 누가 만들어진다? 이게 탄소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 헬륨이 3마리가 합쳐져 갖고 한 개의 탄소가 되더라는 거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헬륨 핵융합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탄소의 형성이죠. 니네 그 표현을 잘해야 돼. 탄소의 형성이고 헬륨이 핵융합돼서 탄소가 만들어진 거야. 탄소 핵융합이 아니야. 탄소가 만들어진 거야.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이게 적색 거성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무거운 원소가 핵에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때 에너지가 나오겠지. 이것도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오겠지. 이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을 하겠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쪽 바깥에는 아직 누가 있어? 수소가 있어. 바깥에는 아직 수소가 있어. 그래서 얘가 발산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수소들이 뭐를 해버려? 융합을 해버린다고. 그럼 누가 만들어지니? 여기서 헬륨이 만들어진다고. 여기서 내뱉은 에너지로 헬륨이 만들어진다고.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뱉어내겠지. 에너지가 또 생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적색 거성은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바깥은 바깥대로 팍 팽창하고 안에는 안에대로 수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아까 그 호두처럼 알맹이는 단단해지고 바깥은 커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바깥이 갑자기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 분산돼야 되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뻘겋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성이 되면서 빨간색이 된다. 그래 이름이 적색 거성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게 거의 별의 끝물이야.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의 끝물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 마지막에 이게 3번, 마지막에 이제 4번. 별의 죽음이죠. 별이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없어질까? 가운데 센터에 굉장히 작고 밀도가 큰 밝은 별인 백색 외성을 하나 남겨. 그리고 그 주변에 마치 이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는 것 같은 먼지 구름 같은 이런 애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퍼져버린 거야. 안에 것만 딱 뭉친 거야. 그래서 안에 뭉친 애가 백색 외성이 되고 바깥에는 얘를 갖다 뭐라 그래? 행성처럼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별이 끝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백색해성의 중력을 벗어나 버리면 얘네는 떠돌이 또 뭐가 되는 거야? 성운이 되는 거야. 성운의 정체가 뭐라 그랬어? 행성상 성운이라 그랬잖아. 이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이 진화를 끝마치면, 일생을 끝마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성운을 만들어서 뭉치고 있다가 그 옆에 우연찮게 또 다른 초신성이 또 폭발하면 또 다른 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별이 생성되고 없어지고 생성되고 없어졌던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우리 문제에서 은하는 계속 생성된다는 말이 맞는 것이죠. 배경 물질만 수소하고 헬륨이 3대 1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태양 크기 정도 되는 질량 기준입니다. 질량 기준으로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의 진화 과정이야. 됐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 해결했지. 이거. 그죠? 그래서 무거운 원소인 탄소가 여기서 생긴 거야. 이 백색해성이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해서 열과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니네 이거 아냐? 별 이름이 루시라는 별 알아? 별 통째로 뭐야? 다이아몬드야. 탄소 성분이 다이아몬드잖아. 실제로 밤하늘에 떠있는 별 중에 이 백색해성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라는 설이 있어요.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탄소가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그냥 떠있는, 물론 걔가 지구로 들어오면 너무 좋겠지만 지구로 들어오다가 대기권에 타버리면 그냥 흑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밤하늘에 떠있을 때 이게 다이아몬드 별이다. 이게 왜 루시라는 이름을 갖냐면 너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아몬드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비틀즈 노래야. 너네 비틀즈 알잖아. 비틀즈가 사실상은 활동한 시간이 6년인가 밖에 안 돼. 근데 그 세계적인, 지금도 5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40년, 5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비틀즈 노래가 뜨잖아요. 대단한 그룹이야. 영향력을 엄청, 그때 왜 그러냐면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해가지고 베트남을, 그래갖고 나중에 베트남에서 지잖아요. 베트공한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베트남에 참전해가지고 막 죽고 막 그러니까 미국 젊은이들이 조금 뭐라 그러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조금 그때 당시에 뭐 히피 문화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시류에 맞게 비틀즈가 여러 가지 노래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근 20년 넘게 금지곡으로 있었어요. 왜 금지곡이냐면 이 노래가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몽환적인 노래야. 그래서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아몬드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 약자가 뭐냐면 LSD야. 마약 중에 굉장히 센 마약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이게 약간 비유적인 걸로 가사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 LSD라는 마약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노래라 그래갖고 금지곡으로 돼 있었어.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뭐야? 하늘에 있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그 별 이름이 루시인 거야. 그래서 이거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이 백색해성을 갖다가 루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밤하늘에 진짜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별이 있다. 그게 백색해성이다. 이유는 뭐다? 태양 크기 정도로 되는 애가 별의 진화 과정 거치다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안으로 뭉쳐가지고 탄소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바깥은 팍 퍼져갖고 행성상 성운, 얘 또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되고 그리고 별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우주 공간상에 또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야. 이것도 나중에 다른 별 만들어질 때 또 합쳐지겠지. 그럼 탄소라는 놈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무거운 원소가 하나 생긴 겁니다. 자, 빨리 적어봅시다.